지하철과 상가 등에서 발생한 이딴 방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혼 소송이 불만이 돼서 범행 동기가 돼서 방화까지 했다, 이런 보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주장까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 범죄 방화 용의자 친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쯤에 아내에게 고등어 구이가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아내가 안 해준 것이 이혼 사유가 됐다. 일단 이혼 사유부터 좀 교수님 이해가 안 가고요. 법원, 내 동생이 유책 배우자라고 한다. 동생이 기자분들한테 자기 어려움을 전달해달라고 했다. 동생은 억울하다. 물론 가족이니까 감사할 수는 있는데 이혼 사유조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고등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이 고등어지. 아마 그 가운데서 그 자기 아내와 이번에 불을 지른 이 남성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불화가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유책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판결 내린 것을 정확하게 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쌍둥이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참 이게 가족으로서 좀 사과의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 어쨌든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단숨에 홧김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범죄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지금 우발적이라고 볼 수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원모 씨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휘발유를 구매를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그걸 통에다가 페트병에 넣어서 가서 자기가 직접 불을 지른 것을, 이걸 우발적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발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계획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주 전에 벌써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일단 범행 동기도 좀 이상하지만 이 용의자의 말과 행동도 더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화 저지를 당시에 일단 표정 자체도 무표정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피해자들 틈에 섞여서 이렇게 119 구급차에 타려고 했던 그 시도했던 모습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불을 냈느냐 하니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다는 점도 이상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시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불을 지를 때 본인이 아주 작정한 듯이 아주 무표정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불을 거기에다가 이제 붓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 현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쓰러지는 그런 일종의 코스프레를 해서 사실 거기 옆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람이 피해자인 줄 알고 들것에, 그러니까 이 방화범을 들것에 들어가지고 바깥까지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손에 끄름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굉장히 좀 촉이 빨랐는데 이 손에 이게 끄름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 당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승객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너 안 죽었잖아.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뻔뻔함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현실을 갖다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범행을 혹시 숨기려고 했느냐? 왜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혼 소송을 공론화, 이번 범행에서 가장 큰 것이 본인의 이혼 소송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공론화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범행했냐라니까 네, 맞아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이 수많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런 행위를 갖다 했다. 아마 지금도 이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 공론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저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지금 이루고 싶었다는 이 말이 맞다면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미 이제 이 사건 이전에 꽤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죠.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맞아요.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숭례문이라고 남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임진왜란이라든지 또는 뭐 그 6.25 때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그 70대가 거기에다 불을 지름으로써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공론화를 시킨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국보 1호가 날아가 버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